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규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국민의힘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문제점과 대안을 추후에 이것이 이제 논의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 사실은 있으면서 2년 정도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상당히 어린 아이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 발달 과정에서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많은 사람의 왜곡된 진실이 이렇게 자꾸 발표가 되면서 묻혀가고 있다는 거에 상당히 좀 속상한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베비뉴스에서 충분히 그 발제자의 내용을 넣어놓기는 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과의 일상생활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이런 것들로 제가 토론회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경험하는 어떤 장기적인 휴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어때요? 생경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로 인한 어떤 대안 없는 매뉴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책의 부적절함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를 9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닫혀버린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장들은 늘 무섭고 놀라움에 내 어린이집의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걸리면 이 조치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일상 속에서 늘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안한 사항,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임산부들, 어린이집에 이제 맡기기 위한 부모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 아이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신뢰감에서 어머님들이 늘 조마조마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확진자 검색으로 인해서 매일이 어때요? 가시방석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어때요? 밖에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경험 중심으로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어린 영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다니는 모습,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긴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누군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마셔야 될 물하고 나와야 될 물이 양이 있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왜냐? 사람의 몸을 약간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이 흡입해야 될 공기와 내변해야 될 공기의 양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스크로 상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순환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순환이 제한됐을 때 상소가 뇌로 얼마만 안 가도 손상이 생기고 폐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하루 필요 순환 양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네. 저는 철없던데. 그렇죠. 저는 아이들 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소리를 좀 못 들을 얘가 어떻게 옹알거릴까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영아 시기에는 선생님의
되는데 선생님들이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상의 어떤 언어 발달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는 늘 현장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미래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정책에서 밀리고 어느 부분에서 좀 뒤쳐져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뒤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상당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도 현장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원 연장과 긴급 보육의 두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원 연장은 했지만 이 긴급 보육이라는 두 얼굴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 아이들 받아라. 긴급 보육이다. 그러면 연장 휴원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그런 원화들의 어떤 불안,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로서의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퇴사를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현장에 아이를 보내면서 물론 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이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에 갇혀버린 일상인데 그게 성인과 다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꼭 인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을 호소하거나 아이들의 바깥놀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실물로 대처하는 이런 교육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체험이나 정서적인 것이 상당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과 체험이 아닌 수평적인 이런 교육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 1차의 그 교육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뭐 지금 3차원, 4차원, 뭐 메타베이스 이런 것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한 명당 평 3.9로 해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난 기준의 아이들을 2m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건 어린이집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신입생 적응 기간이 되는 거예요. 보통 3월에 적응을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어머님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맡기시니까 어린이집은 늘 신입생 적응 기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책임자로서 어떤 경계지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혼란이나 아이들이 겪는 그런 커다란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집행, 그 다음에 갇혀버린 일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지원 정책에 필요한 것들이 좀 계속적인 고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용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불가항력의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고용료 지원책이나 감염병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개별 돌봄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것이 이제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보육 안에서 개별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되었다라는 연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제가 보편적으로 되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예산의 0.5%도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0.5%를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해준다라는 건 상당히 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유치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깊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평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그 현장과 그 전체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목소리라 저희가 이때 정말 그 현장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 소아 청소년에서의 그 성장 과정이 있다면 또 더 어린 아이들의 0세부터 더 어린 아이들의 그 성장의 폭은 그 몇 달, 1살, 2살 차이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0세나 5세나 3세나 또 우리 성인이나 같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쓴 어린아이를 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말하는데 불편하겠구나를 했지만 말을 배울 수 없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진짜 성장을 지켜보고 돌봄을 행하고 하는 현장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정책을 이루고 실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다쳐버린 어린이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변한 듯한 그런 토론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